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22과 한국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죠? 독재입니다. 독재라는 것은요, 권력, 힘이요, 집중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어떤 왕 또는 지도자에게 모든 힘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되는 개념인 분산을 해야 됩니다. 분산을 하는데 어떤 힘을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반대는 불균형. 자, 이렇게 불균형인데요. 집중되어 있으면 안 돼요. 분산되어야 되는데 분산을 고르게 해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불균형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 되는데요. 세 개로 나누는 것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은요, 나눈다 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권력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행정부는 아주 쉬워요. 정부라고 써있죠. 정부를 얘기합니다. 자, 입법부는 국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우리 행정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부 즉 정부를 보면요,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나라의 살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이나 살림 같은 경우는요,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살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것, 모든 일을 돌보는 것을 살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게 아니면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라의 살림, 어디서 하냐면 정부, 행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요, 잘 쓰진 않지만 1인자,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2인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 바로 아래 있는 사람을요, 국무총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무라는 것은 나라의 업무,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업무를 보는데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밑에는요, 모두 18개의 부가 있습니다. 땡땡부, 무슨 부가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가 있냐면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18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부에는요, 대통령이 1인자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 국무총리, 그 아래로 18개의 부, 그리고 몇 개의 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관들을요, 부도 있고 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부에서는 나라의 살림을 합니다. 자, 좀 다른 말로 국가 운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데요. 이 법은 누가 만듭니까? 바로 입법부에서 만듭니다. 자, 입법부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국회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한국에는 모두 300명이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는 거죠.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선출을 하고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행정부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그랬죠. 대통령은 5년 동안 하고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 입법부, 즉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다. 법을 만드는데 자, 법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법을 준수하다, 법을 따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는 뭐가 됩니까? 법을 어기다 또는 법을 위반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을 만들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법을 적용하다. 적용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 이게 법을 지킨 거예요? 아니면 법을 어긴 거예요? 법에 맞아요? 법에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법을 적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법을 만드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입법부. 입법부는 국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고요. 4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을 적용하는 기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법부라고 얘기합니다. 사법부는 곧 법원이죠. 법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듯이 고등법원이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법원의 종류에 대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지역마다 법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법원, 그리고 가정법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정법원 같은 경우는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다가 청소년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이 법원,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라고 할 수 있죠.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 그 다음 2인자는 국무총리가 있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모두 300명이 있다. 대통령은 5년 한 번, 그 다음에 4년 여러 번 할 수 있다. 사법부에는 법원이 있는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법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법원장이 되겠죠. 대법원의 가장 높은 사람, 대법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법이 있는데 법 위에 법이 있다고 그랬죠. 헌법입니다. 한국의 법의 기초가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것을 헌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는요, 헌법재판관이 9명이 있는데요. 이 9명이 결정한 그 판결, 그 결정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집니다. 헌법재판관 9명이 결정한 것이요,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을 가진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한국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2. 한국의 정부 형태. 1. 한국의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권력을 나누어 놓고 있다. 이를 권력 분립이라고 한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행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집행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곳이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대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이기도 하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총리는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를 통해 정해진다. 행정부에는 법무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과 같은 여러 기관이 있고 각 기관은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한국의 법 질서에 관한 일을, 교육부는 한국의 교육 정책에 관한 일을,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법은 어디서 만들고 재판은 어디서 할까? 행정부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을 입법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과 달리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법을 잘 따랐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부른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정리하기 1. 한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행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집행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곳임.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되며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임. 대통령 아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들이 있음. 2. 법은 어디서 만들고 재판은 어디서 할까? 입법부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회가 그 역할을 담당함.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함.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곳으로 법원이 그 역할을 담당함.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림.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음. 자, 줄긋기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자, 풀기 전에요. 행정부는요, 정부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의 살림,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국회라는 것은요,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법원은요, 사법부, 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적용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법률을 제정한다라는 것은 만들다 또는 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 입법부죠.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직접 수행한다. 이거는 나라 살림이죠. 나라를 운영하는 곳, 정부,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법률을 해석하고요, 적용하고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 곳, 사법부, 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의 5년 하면 뭐가 생각나죠? 대통령이 생각나야 됩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정부의 대표가 누구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요. 임기가 5년인데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고 했는데 어떤 선거죠? 대통령 선거고요. 대통령 선거를 줄여서 대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줄여서 뭐라고 하죠? 총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맞는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국회는 사법부 역할을 담당한다? 아니요.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국회는 입법부고요. 사법부는 법원이죠. 그래서 아니고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제정한다. 법을 만들고 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곳을 국회라고 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맞죠. 대통령은 법원을 대표하여 아니요, 행정부 또는 정부를 대표하죠. 국가를 대표합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건데요.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법원은 국방, 외교, 문화 등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직접 수행한다. 자, 여기는 행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행정부. 그래서 여기에는 행정부, 즉 정부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역시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2과 한국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국은요 3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정부, 행정부, 국회, 입법부, 법원, 사법부 이렇게 3권 분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복습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3과 한국의 정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